다시 진짜 더 쉽게 일단 일반산재, 업무상 재해. 재해는 사고와 질병. 업무상 재해로 사고, 질병 뭐 이런 것 했으면 우리 최초 요양 신청 해서 요양 승인되면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날에 휴업급여 줘요. 치유가 되면 잔존하는 후유장애가 있으면 장애 급여를 줘요.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시면 유족 급여 이렇게 줍니다. 이게 일반 산재. 큰 그림에서 이걸 알면 이제 안 헷갈릴 거야. 맞죠? 이걸 알면 요거까지 다 알죠. 맞죠? 국법대 사망해서 유족 인정이 됐어. 국법대 그냥 사망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진폐로 돌아가셨다고 유족 인정이 돼야지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이 주어지게끔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국법대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유족급여죠. 왜 유족급여가 나올까? 예. 유족급여를 받는 이유가 뭐야? 진폐 유족연금이 아니라. 예? 그렇죠. 국법 때 이게 없었잖아. 진폐 보상연금하고 진폐 유족연금 제도가 없었잖아. 그러면 업무상 재해로 유족이 인정이 됐으면 당연히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게끔 되는 보상이겠죠. 1301분. 장례비는 항상 공통. 요거 받으신 분이니까 유족 1호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신법 넘어와서 사망했어. 진폐로 사망했다라고 인정을 받았네? 그럼 뭐가 나오죠? 신법 넘어와서 사망을 했어. 이 사람이. 그러면 유족한테 어떤 보상들이 주어질까요? 돌아가셨어. 신법 넘어와서 돌아가셨어. 그렇지. 진폐, 유족, 연금. 그리고 장례비는 공통. 그리고 위로금 나와요? 위로금 왜 나오죠? 맞죠? 유족 위로금. 이제 정리가 좀 됐지. 여기까지. 정리됐죠? 국법대 유양하다가 휴업급여 받다가 국법대 진폐로 돌아가셨어. 유족 인정이 됐네? 이때 뭐 나오죠? 유족한테? 예,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나와요? 위로금 안 나와? 장애 위로금 못 받았다고? 내가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국법대는 돌아가셨을 때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 삼위장처럼 병영하고 심폐기능 고려해 돌아가시면 장애 보상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당연히 1형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13급은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면 요거에 따른 돌아가셨을 때 장애급여하고
장애 1호금을 받으셨겠지? 그러면 장애 1호금 받은 자가 돼버리니까 유족 1호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겠죠? 네. 국법대 유양을 쭉 하다가 신법 넘어와서 사망을 했어. 국법 유양한 자가 신법 넘어와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뭐뭐 받을까요? 땡! 땡! 국법대 유양했으면 휴업급여 신법 넘어와도 계속 줄 거 아니야. 예, 국법대 유양했으니까 신법 넘어온다고 그걸 박탈하고 진폐보상임금 주진 않잖아요. 내 재해발생의 기준에 대한 법령을 따라야 되는데. 맞죠? 국법대 유양하신 분들은 신법 넘어와도 계속 휴업급여 받습니다. 그러면은 진폐보상임금 안 받으신 분이니까 유족급여 받겠죠? 그리고 장례비는 공통. 위로금은 어떻게 될까? 유족 위로금 받아요? 왜? 유족 위로금 왜 받아? 어떤 논리로 받을 수 있어요? 어, 음, 음, 음. 이게 되게 재밌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복잡해지네, 점점. 얘기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국법대 유양을 하려면 일형 플러스 합병증이 있었던지, 지금처럼 뭐 F3로 1급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의증에 TBA가 있었던지, 이 세 개에 속하는 사람일 거예요. 유양 기준이 이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돌아가실 때도 의증 판정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서 이런 분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는 다 일형이라는 걸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신법대 넘어와서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규정상에는 신법 넘어오면서 사망을 하면 우리 국법대처럼 똑같이 장애 판단과 사망 시점에 심폐기능을 고려해서 장애 급수를 판정을 하게끔 돼 있어, 1차적으로. 근데 공단에서는 신법대 넘어와서 장애 판단했으니까 만약에 뭐 장애 11급 판정을 했다고 칩시다. 사망 시점에. 그럼 신법에 넘어와서 장애 판단을 받은 거라 이 11급에 대한 제외 1호금 요것만 주자라는 고 얘기를 해요. 공단은. 신법대 넘어와서 우리가 장애 판단한 거니까 신법의 그 법령에 따라서 이때 장애에 따른 제1호금을 주게끔 이렇게 주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요. 되게 어려운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장애 못 받고 국법대도 쭉 유양하다가 신법대 돌아가셨어. 신법대 사망 시점으로 병행하고 심폐기능을 고려해서 신법대 장애 최초 판단을 한 거니까 신법대의 법령을 적용해서 제1호금만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공단의 경우고, 요때 짠한이 나타난 게 진미장 개념이야. 이때 요걸 제외하고는 1형 이상 있는 사람이잖아요, 국법대. 뭐 합병증 때문에 아니면 F3 때문에 요양을 쭉 한 거지. 장애 판단 못 받고. 적어도 1형 이상 있는 사람이니까 국법대 최소 13급은 되잖아요. 맞죠? 진미장 개념으로 돌아가서 요양 중 장애 최소 13급은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장애급여하고
장애 위로금 줘라. 줘야죠? 유양 시점에 이 사람 1형 이상 나왔을 테니까. 진미장 개념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국법대 장애 위로금 받은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유족 위로금 줘야지. 그러면 사망했으면 이런 사람도 유족 위로금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청구를 해요. 그리고 공단 원처분 기간도 해줘요. 이거는. 네. 근데 가만 놔두면 제1호금밖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공단은 신법 넘어와서 장애 최초로 판정받은 걸로 신법에 대한 법령을 근거해서 제1호금밖에 못 주겠다라고 판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유양 당시에 심폐기능하고 병형을 한번 판단해 보고 그때 의증의 폐결핵이 아니었다고 치면 최소 13급은 받았어야 되는 거니까 유양 당시에 유양 당시면 국법대 유양 당시를 말하는 걸 테고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장애급여하고 장애위로금 주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국법대 장애위로금 받은 자니까 유족위로금까지 줘라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헷갈리나? 그럼 국법대 예. 장애 예. 판정을 받고 예. 신법대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면 예. 진폐보상연금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국법대 장애 판단 받고 신법 넘어와서 장애급수가 상향이 되면 당연히 신법 넘으면서 동일급수라도 무조건 진폐보상연금 무조건 줘야 되고 급수 상향이 되면은 기존에 국법대 받았던 장애급수를 고려해서 장애연금 일수끼리 빼던지 그렇게 해서 그 평균임금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플러스 되는 게 있죠. 진폐는. 그분이 네. 사망하면 유족이 있으면 유족 연금 받는 거, 상향된 급수에 따른 연금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진폐보상연금이 승계되거나 단 유족급여액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리지면 참 좋은데 헷갈려요. 하다 보면. 나도 한 1년 동안 헤맨 것 같아. 너무 헤맸던 것 같아, 나도 처음에. 이사님 네.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예, 국법대 요양하다가 신법대 돌아가신 경우에는 예, 유족급여랑 장례비는 일단 드리는 거고 예, 유족 위로금도 예, 장해 위로금을 줬어야 되는 거니까 주는 거고 예. 장해 급여도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예. 장해급여, 장해위로금, 유족급여, 장례비, 유족위로금을 다 드리는 예, 거예요? 다 줘야죠. 아. 예. 이거는 예. 장애급여랑 장애위로금은 예.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예. 못 받았던 거라고 해서 주고 예, 돌아가셨으니까 예.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쫓아온 것 같아요. 잠깐 쉬기 전에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요 사건이 있어. 그 국법대 장애 판정 없이 유양 판정으로 일형의 TBA로 유양 판정이 됐어요. 국법대 쭉 하다가 2014년 뭐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이때 진폐로 사망했어. 그럼 이 사람 유족한테 유족급여 받죠? 당연히. 국법대 유양 판정 받고 휴업급여 쭉 받다가 신법대 넘어오면서 돌아가셔서 유족급여 줘. 장례비도 주죠.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때 당시에 사망 시점에 병형하고 플러스 폐기능하고 심폐기능 고려해서 장애 상급에 따른 신법이니까 제1호만 줬어요. 요 사건이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받고 그냥 연금 받고 뭐 쭉 사셨어. 그러다가 2019년인가 날 만났어. 아니다. 난 이때가 99년이라고 칩시다. 유양 판정 받았을 때가. 이거 보고 99년에 대한 미지급 장애급여 청구를 했어요. 일형의 TV였으니까 13급 달라. 장애급여하고 장애 위로금. 이거 주고 요때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 요때 상급으로 상향됐으니까 상급 빼기 13급에 대한 장애급여 줘라. 니은 상급 빼기 13급에 대한 장애 위로금 차액 줘라. 디귿 유족 위로금 781분 줘라. 요 세 가지 다 달라고 했어요. 이걸 만약에 예. 받게 되면 예. 세 번째 재위로금을 받았다. 예, 요거는 빼야죠. 예, 빼야죠. 예, 빼야죠. 예.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제1호금이 849일분인가 될 거예요. 781분에 요거 하면은 합하면 2000일분 넘을 거야, 아마. 훨씬 크지. 그때가 최고 보상이었어. 그 차액분이 한 3억 이상 나왔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청구 시점 평균인가. 예. 엄청나게 커졌지, 파이가. 이 사람은. 이해 가요? 예. 요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이걸 받아주고 있다. 공단은 당연히. 다만, 아직까지 청평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얘기한 그 우리가 유족 1호금 받는 사람의 기준, 뭐 이런 것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면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산재, 업무상 재해, 사고, 질병, 살아생전에 휴업급여 받지, 뭐, 치유되면 장애가 있으면 장애 받지, 만약에 이 사람이 뇌출혈로 재해를 최초에 인정받았는데, 뇌출혈 때문에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게 맞다고 하면 유족급여 받겠지? 그럼 1300일분의 장례비는 똑같으니까 121분 나오겠지? 그럼 유족 인정 여부는 이 사람이 최초 요양 승인이 돼야지만 주나? 아니지. 돌아가신 게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 유족급여 줘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왜 진폐가 들어와서 헷갈리냐면 진폐는 생전에 급수를 받았는지 국법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신법 넘으면 또 바뀌는 게 있고 뭐 이래저래 바뀌는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생전에 보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그거에 매몰돼서 유족급여를 주는 조건에 대해서까지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생전에 뭘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족급여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으면 주는 것 뿐인데. 예. 진폐는 국법대 장애 받았느냐, 요양했느냐에 따라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또 보상 체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 유족급여 받는 사람 뭐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유족급여 1300이면. 네. 유족보상 일시금이 예.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 연금으로 예, 연금 공식도 있죠. 그냥 공식이지 뭐 이것도. 예. 급수가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요거 연금 수급권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뭐 배우자 한 명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0.52 그냥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유족 유족 연금 받는 거는 장애 급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시험 문제 중에 최종 문제는 내가 한번 봤었는데 네. 그게 평균임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평균임금 문제인데 적용 사업장이 어딘지를 묻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탄광부에 대한 평균임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적용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 우리 진폐 관련된 문제였고 진폐는 우리가 진단일을 최초 진단일을 언제 어느 때라고 보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최초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지? 그러니까는 병형이 1형 이상이거나 아니면 유양 판정을 받았거나 그래서 가령 우리가 뭐 1형의 F0여서 13급 받았다 하면 이때 초진일을 직업병 진단이라고 보죠. 이거를 재해 발생이라고. 아니면 뭐 의증에 이렇게 보겠죠? 요양받은 날 아니면은 장애를 받은 날 그거를 진폐 진단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폐로 우리가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오시는 분들 어떻게 진행하더라? 네. 어떻게 진행했더라? 네, 최초 요양 신청을 하든지 진폐법 대상자면 이직자 신청을 하죠. 건강진단 신청. 그러면은 진폐 요날을 초진일이라고 보고 우리가 익히 말하는 이렇게 보는데 산재법 대상자의 1차 건강진단 초진일은 진폐증 진단서 발급날로 보는 거고 산재법은 진폐증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죠. 이직자는 진폐정밀검진병원에 1차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고 그때 방사성 영상에서 병형이 의증 이상 되면 2차 건강진단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정밀검진일에는 병형하고 심폐기능, 합병증 요 세 가지를 다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차 건강진단 때는 병형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검사하는 게 엑스레이 말고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초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요 1차 건강진단 받은 날 또는 진폐증 진단서를 발급한 날 이날을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이 최종 그 결정통지서에 이제 최종 병형하고 심폐기능하고
합병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경 될 테고 심폐 기능에 따라 달라지겠죠. 심폐 판정 자체는. 근데 여기에 재발생일이라고 또 나와요. 결정 통지서에. 요 날이 진폐증 진단서 발급 날 또는 이직자 같은 경우는 1차 건강진단 날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초진일 재발생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병영 1형 이상 받아서 장애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요양 판정을 받은 그 날을 우리 진폐증 진단 받은 날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진폐증 진단일은 그거의 초진일을 우리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진일이 재발생일로 되고 그 재발생일 기점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적용사업장을 우리가 논하려면은 이 진단받기 최종 사업장, 분진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이라고 보겠죠. 맞죠? 만약에 내가 90년도에 A 사업장에서 퇴직했다. 89년도에 B 사업장에서 퇴직했다. 빵빵년도에 진폐 13급 받았다. 하면 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이 되겠죠. 같은 업종의 같은 직종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네. 영상이었는데 네. 90년 전 A 회사가 네. 없어졌으면 좀 상관이 없죠. 네,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최소 적용 사업장이 네. 예비로 그냥 그 사업장에 그 당시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용도. 아니면 적용 사업장별로 평균 임금이 달라지죠. 평균 임금이 높고 낮음이 달라집니다. 89년에 무슨 탄광, 90년도에 다른 탄광, 탄광별로 우리가 특례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 그리고 어느 탄광에서 내가 몇 년도 근속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임통 임금이 달라질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